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들이 네. 김문수라는 비주류 비기득권에 저항하는 거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는 후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네. 언제 저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니 언제 저 단일화 문제 있을 때 네.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도부가 개입을 하고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당헌 당규상에 있는데 네. 이거는 김문수 후보 뭐 개인을 떠나서 그것은 월권행위다. 월권이다. 네. 김문수 후보한테 뭐 후보가 됐는데 3시간 만에 와가지고 단일화 3일 만에 단일화 하라고 그래 압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경선을 치르는데 오랫동안 경선 치르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날 3시간 지나가지고 4시에 맞은데 7시 돼가지고 와서 단일화를 3일 만에 단일화 해야 된다. 그게 3일 만에 단일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아니고 네. 그럼 단일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연설 때 이런 얘기가 이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국민의 힘을 쇄신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현 국회의원들한테 따가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아니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단일화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1일 안에 할 수도 있고 인쇄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또 사전 선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단일화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의 지도부가 자기 당의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또 뭐 방도 안 주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사무실에 가서 백보드 좀 바꾸자 하는데 백보드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줬어요? 백보드도 안 바꿔줘. 그거는 아니 국민의힘이 경선을 왜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루라도 단일화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후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국민의힘의 지도부든 누구든 당 무슨권에 의해서 다 존중을 해줘야죠. 그리고 단일화 하면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보드도 안 받고 뭐도 안 하고 여기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코미디도 아니고 국민들을 너무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은 경선 뭐하러 했어요? 경선하고 후보한테 정권을 주면은 후보가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 빠른 시간 단일화 하겠다 했으면 후보한테 믿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의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압박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김문수 장관은 비주류예요. 네. 기득권이 아니에요. 재산 다 해도 10억밖에 안 돼. 그런데 주류 기득권들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넘었어요. 국민의힘은 뭐 선거에 전패하든 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지도부가 지금의 지도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부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되는데 김문수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내력을 보면은 그 기득권들하고 좌파들하고는 분명히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건 명확하게 했지만은 당내의 쇄신도 해야 된다. 변화 쇄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충돌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것은 일단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들로 인해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렇죠. 그런데 그 후보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한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김문수 후보가 제일 답답할 거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돼야지 무슨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든 좌파들하고 싸우든 뭐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의 폭정 좌파 독재를 막던 되는데 네. 제일 답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일 답답한 사람한테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하나는 한덕수 후보가 예비 네. 후보가 한 달 일찍 했어야죠. 그러면은 본인이 국민의힘 들어와야지. 조금 늦었다. 국민의힘 네.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했어야죠. 그 대표님이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같이 경선을 했어야지. 그러면 같이 경선 안 하고 경선 다 끝났는데 당 지도부라는 사람이 오늘 발표했어. 킨텍스에서 발표했는데 4시에 끝났는데 3시간만 지나가 7시 돼가지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3일 내에 단일화 해야 된다고 딱 내미는 그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한덕수 후보도 충분히 일찍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일찍 나와가 나도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같이 벌이겠다. 이게 맞는 거지. 남 경선하는 거 다 쳐다보다가 이제 와서 그냥 나를 그냥 꽃가마 태워주세요. 그럼 국민의힘의 경선을 왜 하죠? 그럼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면 어떤 선례가 되는 줄 아세요? 바깥에 유력 후보는 절대 국민의힘 안 들어갑니다. 네. 바깥에 유력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다 끝나고 나는 유력 후보로서 남아서 당신하고 하겠다. 나중에 최종 후보하고 하겠다. 이런 선례가 남겨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식적인 정치들을 좀 해라.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예우도 해주고 해줄 거 다 해주되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단일화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압박하는 것도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화나게 만들어가 단일화를 못하게 가는 과정이 돼버렸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입 좀 다물라 이제. 그냥 후보한테 맡겨라. 후보가 만약에 국민을 배신해서 단일화 안 하고 자기 혼자 가겠다 이러면은 그 비판은 김문수 후보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후보를 믿고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선출해 준 김문수 같으면 김문수 후보를 믿어야죠. 그게 당인으로서의 자세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압박을 넣는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 압박 들어가면 오히려 단일화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아까 정천 의원님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음에 정권을 자기들이 못 잡을 확률이 높다. 자기들 생각은 다음 당권 잡아가지고 지방선거 자기들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김문수가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지금 당권파들 네. 국민의힘의 기득권층들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이 차원이 아니고 김문수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세신 변화를 주동하겠다. 네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세신 변화라는 게 뭐겠어요? 기득권 중심의 약자 동맹이 아닌 자기들끼리 동맹하고 있는 그런 탈피하겠다. 깨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 기득권을 깨는 데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에요. 중진들이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냐 잘 알잖아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또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쓸 자리가 다음에 국회의원에 쓸 자리, 다음에 당의 당권도 지기 힘들다. 그 싸움이 저는 그 싸움이 더 개판으로 보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외롭게 저게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당원하고 국민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국민의힘의 기득권도 깨야 되고 네. 민주당의 기득권도 깨야 되는데 그럼 기득권하고의 싸움을 가겠다는 것은 앞만 보고 가라. 그것은 국민을 보고 가는데 당헌 당규에 맞춰서만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그 1차원적인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기득권층이 당권 욕심을 더 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10년을 같이 해본 사람이에요. 10년을 네. 같이 해본 사람들인데 그 지금 소위 당권파들의 내부 사정들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대표님. 대통령도 탄핵시켰는데 대통령 후보 김문수는 그냥 버릴 수 있어 이거야.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섭네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면 당신들하고 당 지도부들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내 길 가겠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한덕수 땡의 캐치프라이즈가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잖아요. 아마 그게 또 성격상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김문수 후보랑 조금 부딪히는 양상도 이제 좀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조용한 나라가 지금 좌파들이 조용하지 않게 나라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조용한 나라는 그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래야 되지. 조용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좌파들이 지금 나라 다 박아버렸는데.